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지난주부터 모처럼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해제됐지만 가뭄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는데요. 농사 차질과 일부 도서 지역에서는 식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겨울 가뭄 피해 현황과 경북도의 농작물 급수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정우 시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우리 지역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 짚어주시죠. 네, 작년 12월 이후로 전국적으로 강수량이 13.3mm에 그칠 정도로 평년 대비 14.7%에 그칠 정도로 적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겨울 가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취재하면서 의성의 마을 이장님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20여 년 만에 농사에 처음으로 이런 극심한 겨울 가뭄이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도 2주 전에 주말부터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여전히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심각한 메마름을 겪고 있고요. 또 올봄에 내릴 비의 양도 적을 걸로 예상돼서 기상 가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최근 6개월 경북에 내린 누적 강수량은 212.2mm, 평년 대비해서 66.8%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의성군은 지난 석 달간 누적 강수량이 0.9mm로 상당히 적은 양으로 왔는데요. 지난 1973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은 양의 비가 내린 것으로 관측이 됐습니다. 또 안동, 상주와 같은 경북 북부 지역은 이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의 비가 내렸고요. 영양의 경우에는 지난 석 달간 0mm를 기록했습니다. 네, 가뭄 단계는 저수율에 따라서 총 6단계가 있는데요. 6단계를 짚어보면 습함, 정상, 관심, 주의, 경계, 그리고 심각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3월 20일 기준으로 경북 대부분의 지자체가 가뭄 관심 단계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가뭄 관심 단계라는 것은 저수율이 평년 대비해서 70% 이하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생활과 공업용수에 사용하는 다목점댐과 용수댐의 저수량이 각각 평년 대비해서 114.5%, 101.5% 수준으로 평년보다 다소 높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용수 공급은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도서산간 지역에서는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비상급수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경북 청도군에 있는 운문댐은 3월 1일 기준으로 저수율은 42.3%를 기록하고 있고요. 평년 대비해서 이것은 한 100.4%로 앞으로 비가 적게 올 경우에는 저수율이 떨어져서 이곳도 가뭄 단계가 관심 단계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지역의 가뭄 단계가 대부분 관심 단계인 만큼 앞으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겨울 가뭄에 특히 취약한 우리 지역 작물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작물로는 노지 작물들 중에서 마늘과 양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메마름이 지속되고 가뭄이 계속될 예정인데요. 의성군의 마늘 생육 과정을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3주 전만 해도 의성군의 그 겨울 가뭄과 기온 저하로 인해서 생육이 많이 부진했습니다. 지금 이맘때쯤이면 마늘 싹이 나서 이제 싹을 꺼내주는 유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년과 대비했을 때 닷새 정도 늦게 시작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시기에 평균 15cm까지 자라야 할 마늘싹이 지금은 7에서 10cm 정도까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안동 지역에서도 마늘과 양파 같은 노지 월동작물이 적은 강수량과 또 겨울 가뭄의 여파를 계속해서 받아서 그 생육이 부진한 상황이라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다행히 몇 차례 비가 내렸죠. 그래서 이 농업인들은 금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단비라고 부르기도 했었는데요. 속을 다 시원하게 뻥 뚫어줬다 이런 표현까지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마늘밭을 충분히 적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양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겨울 가뭄이 심했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비가 와줘야 이런 해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낸 기상자료를 보면 4월에서 5월까지는 평년보다 강수량이 적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가뭄이 우려되는 건 여전하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농업용수와 마실 물까지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려운 시기인 만큼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네, 제가 오늘은 예를 두 가지를 들려고 하는데요.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디지털 농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성군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인 노지작물 디지털 농업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2천여 농가에 시범적으로 냉해와 설이와 같은 중요한 기상재해 정보를 문자 서비스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상재해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해 놓을 수 있다는 건데요. 네. 또 그리고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교육과 사업들 잘 활용한다면 큰 도움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동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적극적인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살펴보자면 적은 강수량과 겨울 가뭄 여파로 마늘과 양파 재배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기술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건조한 포장은 관수와 피복으로 수분 증발을 억제해주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에 비료를 타서 희석시켜서 재배 지역에 뿌리는 관비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5월까지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거나 평균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가뭄 피해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각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네, 의성군에서는 올해 가뭄과 같은 재해 발생 시에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8개 읍면 합동으로 농업용 관정이나 양수장, 그리고 양수기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주요 점검 사항을 살펴보면요. 시설물 시험 가동을 해보고 또 기능 상태도 확인, 육안으로도 검사해보고 노후화 상태에 있다면 어떤 것들이 노후화가 됐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주요 점검 항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의성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서 긴급 수리가 필요한 지역에는 자체 정비와 지역 전문 업체와 유기적인 협조로 조기에 보수하고 수리를 실시했습니다. 또 수해 농가의 관리 부주의로 동파와 같은 고장 사항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해당 수리계에서 보수하도록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지역에 따라서 앞으로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지역도 늘어날 것 같은데요. 경북도가 관련 대책을 마련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경북도는 농업 용수가 필요한 지역이나 저수지에는 양수장을 가동해서 급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만약에 관수시설이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네. 그런 지역에는 용수 공급이 필요할 때는 농업인들의 요청을 받아서 급수차를 운영하거나 양수기 호스를 대여하고 또 인근의 하천 굴착으로 급수를 시행하거나 관정 개발과 같은 해당 지역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용수를 공급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급수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서 재원 마련이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네. 현재 재원 확보 현황도 궁금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원 확보가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경상북도는 지난 2월 25일에 선제적인 급수 대책 추진을 위해서 가뭄 대비 용수 개발비라고 해서 5억 6천만 원을 5개 시군에 지원을 했고요. 향후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국비를 요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자체 예산으로도 선제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가뭄이 심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최대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농업 용수와 또 물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경상북도가 이렇게 선제적인 급수 대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대책을 추진을 했고 또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이뤄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경북도 내 주요 노지 월동 작물로는 마늘이랑 양파가 있다고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들 작물은 월동기인 2월을 지나서 3월 이후 생육기부터는 수분을 다량으로 필요로 합니다. 경북도는 마늘과 양파의 주요 재배지인 6개 시군 지역에 이제 740헥타르 정도가 되는 농경지에 지난 2월 14일부터 농업 용수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713헥타르가 있는데요. 네. 이곳에다가는 이제 기상과 생육상활을 고려해서 해당 농업인이 요청한 급수 시기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책이 추진되면서 가뭄으로 인한 생육 부진과 생산량 감소는 좀 적을 걸로 예상되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겨울 가뭄에 대한 지자체와 기관, 그리고 경상북도의 대책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러한 대책들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가뭄 피해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매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수자원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간 강수량을 보면 우리가 1245mm로 전 세계 평균보다 오히려 400mm가량 더 많은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도 우리가 매년 가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건 네. 있는 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세한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1년치 빗물량이 약 1,300억 톤인데요. 이 가운데 500억 톤은 하늘로 증발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국토의 3분의 2가 산악지대다 보니까 경사를 타고 바다로 흘러가는 게 400억 톤 정도 되는데요. 네, 결국 전체 빗물량의 30% 정도만 우리 실생활에 이용되는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자원이 풍부한 데 비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양이 적네요. 네. 네, 물 관리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실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선진국의 사례가 있을까요? 네, 농업 선진국인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경우를 살펴보면 조금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미국 캘리포니아의 사례를 살펴보면 논밭에 수만 개에 달하는 검은색 곰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검은색 곰들은 햇빛 차단 효과가 있는 일명 쉐이드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은 공이 저수지의 수면을 검은 공으로 저수지의 수면을 덮어놓으면 물의 증발을 85% 이상 막는 효과가 있어서 매년 10억 리터 이상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 이스라엘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약간 기후 조건이 그렇게 좋진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 한 방울의 물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농작물이 딱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을 사전에 예측해서 작물의 뿌리에 한 방울 한 방울씩 이렇게 하는 기법인 점적 관수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용수 효율을 90%대로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물을 아낄 수 있고 또 물 부족 국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인공비를 만들어서 산불을 막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인공비가 완전히 정착할 때까지 이 과제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인공비는 우리나라에서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사실 실용화 단계까지는 과제가 참 많은데요.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공비는 화학물질을 대기 중에 살포해서 수증기를 응축시켜서 비를 내리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선진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시작이 되면서 현재 적극적으로 실용화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뭄이 들거나 스모그나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인공비를 뿌려서 그것들을 잠재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게 해서 잠재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서울시 정도 면적의 한 1에서 3mm가량 뿌릴 수 있는 인공비 기술 보유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술이 더 발전을 한다면 산불 예방이나 또 진화 효과에도 상당한 효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용화에는 좀 과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공 강우 실험을 위한 항공기가 단 한 대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수십 대씩 보유 중인 미국과 중국, 태국 등에 비하면 아직 좀 걸음마 수준이고 또 인프라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상 실험장도 대관령 한 곳이 전부인데요. 네, 그리고 또 화학물질을 통해서 억지로 이제 비가 내리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인근 다른 지역 대기에는 수분이 사라지게 하는 그런 현상을 야기할 수도 있어서 이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바꿔 이야기하면 다른 지역에 내릴 비를 끌어다 쓰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산불이나 가뭄 같은 이런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인공 강우의 실용성
앞당길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공비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데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대책들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농작물 외에 가뭄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농작물 피해만 예를 들어서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식중독과 노로바이러스 위험도 있습니다. 식수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무분별하게 지하 관정을 개발해서 오염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식수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물들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한다면 식중독이 당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런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실제로 겨울 가뭄이 극심했던 2018년도에 충북대 교수팀이 농업용수와 하천수 80건을 분석한 결과 농업용수에서는 6건, 그리고 하천수에서는 9건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경우에도 지난해 5월에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상당히 성행을 했었는데요. 이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로바이러스는 보통 6월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물을 끓여서 마시고 또 음식을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노로바이러스는 특효약이 없어서 물을 자주 마시거나 또 탈수 증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연 치료가 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서 개인 위생이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이번 겨울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의견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상기후 현상으로 농민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폭우와 이상기온, 그리고 극한 폭염 같은 이례적인 기상 현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이상기후 상황에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상기후 정보를 활용해서 조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성군 농업기술센터의 기상재해 대응 조기적 경보 시스템의 구축처럼 각 지자체 그리고 넓은 범위에서는 도에서도 디지털 농업 기술을 보급할 예정에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계획에서만 그치지 않고 잘 실용화까지 시켜야겠고요.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 관련 지자체의 지원 사업들을 잘 활용한다면 농업인들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가뭄의 실태와 대비책들을 살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